위원장, 선관위원장, 지역선관위원장의 도장을 위조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2012년 대선 당시 광주 북구입니다. 광주 북구. 전 광주 매년 5월이면 한 번씩 가서 또 5.18 그때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 만남이라든지 해서 광주를 갔습니다만은 광주에 무슨 동이 있는지 제가 잘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위원장 도장을 위조했던 사건인데요. 일단 도장 대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장 대란, 인천시 남구 조작도 제대로 못해서 도장이 그냥 2중, 3중으로 찍히고 또 이렇게 아래위 도장이 다르죠. 왜 도장을 두 개를 갖고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표 결과표를 이미 발표하고 난 이후에 개표 결과표를 다시 조작을 하려다 보니 도장을 갖고 있던 거 찍고 모자란 건 새로 다른 도장을 파서 찍었던 어떻게 찍었던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장을 똑같은 거 두 개를 찍은 것도 나오고요. 텅텅 빈 것도 나오고 일단 웹캠을 내리는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위원들 도장 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가 사인을 했다가 아마 이때는 이 위원장이 처음에 첫날 개표 당일에는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 다음날 이 표를 새로 만들다 보니 도장이 없어서 사인을 대체를 합니다. 개표 다음날 조작한 표가 오른쪽 표고요. 개표 당일날은 왼쪽 표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시 개표 결과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장 찍었다 사인했다 하고 두 개를 세 개를 찍었다가 위원장 도장이 저리 가고 또 위원 도장이 이리 가고 또 사인으로 대체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도장을 가지고 뭔 짓을 한 거야? 이건 보면은 이 사람 사인이 이 위원이 동력동자를 한자로 썼는데 여기는 이동 누구라고 이름을 씁니다. 사인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인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도장을 두 번 찍습니다. 빈자리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다 위원들이 도장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사람의 도장을 두 번 찍은 거예요. 이렇게 위치도 바뀌고 부위원장하고 위치가 바뀌고요. 위원하고 부위원장의 도장 위치가 자리가 불편했는지 바꾸고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요. 자리를 양보해 주고요. 이렇게 다음 날 하다 보니 위원장 도장이 요거는 또 같은 도장 두 개 찍혔네요. 그리고 이 사인 했다가 다 사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이런 도장 대란이 있었습니다. 또 사인을 보면 이렇게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 아닌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래 위에 쓴 사람의 이 글씨체가 분명히 다르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이름은 같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장 대란이 일어났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선관위 직원이 도장을 위조한 사건이 광주 북구 문흥 1동과 중흥 2동 여기는 같은 북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딱 보니 다른 도장은 다 같아요. 이렇게 위원들 도장이 쭉 찍혀 있고 여기도 위원들 도장이 찍혀 있는데 위원장 도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얼핏 보면 잘 모르겠죠. 그죠? 얼핏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인규 광주 북구 선관위원장이신 최인규 부장판사님의 도장인데요. 최인규 여기는 최인규인 내자입니다. 그죠? 자, 위의 표는 개표 당일날 찍으신 표고 밑에 거는 개표 다음 날 새로 만들어진 개표 결과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선관위원장, 지역선관위원장께서 그날 개표하는 날 가는데 도장을 두 개를 갖고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인장색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요. 이거는 조작을 했구만.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경남 창원 지역의 뉴시스 기자분을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자, 지금부터 그때가 2014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2012년 대선에 있어서 광주 지역의 개표 부정 가운데 선관위 직원이 위원장의 도장을 위조한 건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밝히려고 하니 함께 언론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자분하고 만나서 그때부터 쭉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은 제가 바로 최인규 부장판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인규 부장판사님께서는 2012년에는 광주 북구의 선관위원장으로 계셨지만 이후에 저쪽 그 경남 장흥 쪽에 그쪽에 나가 계셨습니다. 전화를 해서 부장판사님 저는 그저 누구입니다 하고 2012년에 개표할 때에 부장님 도장을 몇 개 가지고 가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부장님 도장이 2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궁금해서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도장을 2종류의 도장을 부장판사님 2종류의 도장을 보내드릴 테니 그걸 한번 보시고 어느 도장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기자분하고 이 문제를 같이 언론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2개 중에서 바로 앞에 거, 요 2개의 도장 가운데 위에 거, 요게 제 도장이 맞습니다. 이 도장은 제가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인규 부장판사님께서 조작했다고 0.001%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장판사님 모르세요. 전국이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역 선관위의 위원장은 마치 그 지역의 최대 유지실수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그 지역의 부장판사님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어쩌면은 그냥 명예직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장 가져가서 다 만들어 놓으면 마지막 도장 한 장 찍고 나오시는 부장판사님이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님이 잘못했다고 이 부장판사님이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남습니까? 책임이 남죠. 책임이. 그래서 이 2개의 도장 가운데 위의 도장이 최인규 부장판사님의 도장이고 밑에 도장은 누군가 조작해서 찍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광주 선관위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이 도장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따진 거죠. 그랬더니 자신 있게 자기가 그랬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 도장을 판 사실을 이 도장을 만들어서 직원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찍었다는 것을 부장판사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했냐면요. 광주 북구에 111개의 이 투표구가 있는데 그 중에 35개의 개표 결과표를 내용을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개표한 날 나온 결과표가 그 다음날 변조되는 과정에 새로 만드는데 전부 다 115개, 116개 전부 다를 손볼라 그러면 일이 많으니까 그 중에 35개만 별도로 빼내서 숫자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날 것과 첫날 것과 둘째 날이 달라요, 데이터가. 새로 만들었으니 새로 찍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 도장은 다 갖고 있거나 다시 받았을 수가 있지만 다시 받았겠죠. 왜냐하면 도장 몇 개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 도장은 다 받았는데 이 광주 북구 위원장님 도장은 확보를 못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참 말씀드리기 못할 정도로 그분이 뭐 성향을 생각했을 수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위원장님한테는 차마 도장 좀 주십시오. 새로 찍어야 됩니다 하면 무슨 소리야? 왜 다시 찍어? 하게 되면 난감할지도 모르니 아예 파버린 거예요. 파버렸는데 최라는 성씨를 가지신 분들 도장 받을 때 최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최인규. 근데 이거를 최인규인으로 착각을 했든지 오판을 했든지 아니면 나이브하게 생각했든지. 그래서 최인규인 4자짜리 도장을 판 겁니다. 직원이. 그래서 이 직원이 자기가 팠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래요. 왜 문제가 되냐 그래요.
도장이 두 개라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내 부장판사님하고 다시 또 통화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챙겨보냐면 전화를 해서 아마 이게 그 당시에 그 뉴시스 기사에 나와 있을 겁니다. 부장판사님, 지금 저희 담당 직원이 자신이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파서 찍었다고 본인이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사법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부장판사님께서. 대화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럼 당연히 이거 사법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뭐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이 내용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는 광주 북구고요. 춘천시 신사우동에 춘천시 신사우동에 대량 미분류표가 생산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하나는 49%, 하나는 33.3%. 춘천시 신사우동 4투표구는 49.1%. 춘천시 신사우동 3투표구는 33.3% 미분류표가 나옵니다. 이때는 몇 명이 투표를 했냐면요. 1849명. 1849명 가운데 33%면 600표 가까이가 미분류표로 흘러나왔고요. 춘천시 신사우동 4투표구의 경우는 661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49% 절반 가까이가 미분류표로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이걸 제가 안 보여드렸네. 이거요. 예. 춘천시 신사우동 3투표구는 33%, 그 다음에 4투표구는 49%, 무려 절반 가까이.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가 줄줄줄 나오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춘천에서는 눈이 뚫어지게 그 앞에 서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한 바가 없으니까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 앞으로 못 빼니까 뒤로 뺀 겁니다. 앞으로 뺄 수가 없으니 뒤에 분류가 안 되는 미분류표로 지금부터 일정 간격마다 두 개마다 하나씩 미분류 확인 못함으로 뒤로 빼라는 명령을 줘버린 거예요. 컴퓨터에. 줘버리니 49%가 뒤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선관 직원이 한 번씩 쭉 가서 쭉 걷어와서 손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손으로 분류할 때는 검표 요원들이 옆에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 사람 뭐 하는지도 몰라요. 미분류표가 어디로 나온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럼 쭉 가서 가져와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분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는 보수 60%, 진보, 박근혜 60%, 문재인 40%인 춘천 지역에서 8대2가 나오는 겁니다. 80%, 20%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 짓을 춘천에서 한 겁니다. 종류별로 다 했죠. 그죠? 종류별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묶어서 고발장을 접수한 게 2014년 2월 4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아예 고발장을 만들어서 가서 뉴시스 기자와 함께 쭉 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창원지검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장, 춘천시 선거관리위원장 세 사람을 제가 창원지검에 형사고발을 하면서 이 고발장 꼭대기에다가 메모를 써놨습니다. 이문정 검사님께서 수사해 주십시오 라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문정 검사님이 창원지검에 계셨거든요. 이문정 검사님이 창원지검에 계셨기 때문에 창원지검에 뭐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그죠? 기각. 이문정 검사님도 이걸 들여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들여다보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장을 2014년 2월 4일 날 창원지검에 형사고발을 하고 접수증을 받았는데요. 기각당했습니다. 왜냐? 이게 만약에 수사 들어가면 아마 최인규 부장판사님은 그 책임을 지셔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도장이 위조가 됐는데. 그러면 전국에 이 선거 결과표를 조작한 곳이 255군데인데
그 255군데 전부 다 사법 처리하게 되면 사법 대란이 일어나죠. 그러니 검사도 검찰도 이걸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개표에 대한 문제가 졸지에 사법 개혁을 만들어야 되는 일로 확산돼 버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사고를 쳐도 크게 치니까 이런 것이 묻혀버리는 겁니다. 결과는 기각됐습니다.